어떤 어항에 있을 때 어항의 크기 자체가 잉어가 클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정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이라는 어항이 대부분 진짜 정말 작고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항은 작은데 잉어는 한 100마리 있는 거죠. 해외로 가보면 생각보다 물은 넓고 잉어는 더 적은 블루오션인 환경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잉어가 더 크게 클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걸 진짜 하고 싶으면 진짜 더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아예 서부시대에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길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길을 더 탄탄대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 우리 같은 후배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크로스보더 커머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사조의 길마로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에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설립한 지 1년 6개월 만에 75억 정도를 일본이랑 미국 계열의 VC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AI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AI 에이전트가 현지 사람들랑 교섭을 하는 것까지 해결해서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든 어떤 물건이든 간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주전자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기시대 돌 날리는 뭐 이런 게임들 이런 걸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알아서 프로그래밍이랑 공부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한 걸 다 만든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사감 선생님이 돌아다니셨는데 그런 걸 감지하는 센서 이런 거 위치 시스템으로 사감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독서 뭔가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몇 권 이상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좀 자동화한다든지 학교에서 좀 싫어할 만한 프로덕트가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쓰고 학생들 사이에 바이럴이 되거나 이거 정말 좋다, 아니면 욕도 많이 먹었어요. 선생님들의 그건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도덕관념이 없이 그냥 만들고 싶은 걸 만들 때였는데, 욕을 먹든 칭찬을 하든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만드는 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다는 게, 수학과학을 좋아하는데 그냥 수학과학을 해서 문제 풀 때의 쾌감은 사실 한순간이거든요. 내가 문제 풀었다, 재밌다. 근데 프로덕트를 내보냈을 때는 잠을 잘 때 좀 두근거려서 계속 반응을 봤던 것 같아요. 프로덕트 올리고 계속 반응 보고. 고등학교 때는 빨리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빨리 졸업을 하자. 저는 좀 더 프로그래밍 하고 싶은데 대입이라는 그 과제가 있었어서 그런 걸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때는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는데 왜 막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가서 하면 돼.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유가 너무 없어서 빨리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원하는 공부만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 다른 학생들의 루트를 가면 고등학교 생활이 연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그냥 많이 가는 그런 대학을 가서 군대를 갔다가 연구실 가는 그런 게 좀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와중에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듣고 머리 한켠에 생각하게 됐죠, 그거를. 일본에 딱 갔을 때 뭔가 동아리를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 했을 때 창업 동아리가 있었어요, 대학에. 개발하는 동아리랑 창업 동아리랑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좀 건방지게 프로그래밍은 뭔가 배울 게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콘테스트라고 창업 대회 같은 게 있어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일본은 4월에 학기를 시작하는데요, 5월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2달 만에 대회를 준비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한국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한국 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지 않을까? 한국 상품을 AI를 통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프로덕트를 시작으로 해서 신입부원이 바로 이제 제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창업대회를 하나 우승을 하고 VC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이제 우승도 했고 내가 2개월 해서 우승하고 트랙션도 만들어냈다. 그런 걸 가지고 VC한테 갔더니 3장 넘겼더니 이제 됐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얘기를 아예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이제 복수심을 열심히 불태우면서 도쿄로 가야겠다. 제가 나고야에서 창업했거든요. 일본의 지방이에요. 좀 제조업이 강한 도시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호스텔이랑 호텔이랑 친구 집을 병행하면서 도쿄에서 펀드레이징을 돌고, 한두 달 펀드레이징을 돌다 보니까 오퍼를 한 5군데 이상에서 받게 됐어요. 골라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까지 만들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국비 유학생을 자퇴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창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훌륭한 기업, 모두가 쓰는 서비스, 진짜 엄청난 걸 만들고 싶다라는 야망은 있었는데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이제 30살 정도에 어느 정도 한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창업을 하자. AI로 인해서 전문성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식에 대한 어프로치가 점점 더 쉬워지고 그걸 어떻게 레버리지 하는 거가 더 중요한 싸움이 돼가고 있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30살이 됐을 때 전문성이라는 영역이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긴 할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지금도 사실 주니어를 점점 안 뽑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앞으로 정말 중요한 능력은 어떤 지식을 빠르게 어프로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를 빠르게 서칭을 해서 빠르게 학습을 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결국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학습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하기가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당면했던 과제는 학생 비자로는 애초에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경영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결국 유학생들이 창업을 하려면 선택지는 딱 하나인데 학생 비자를 포기를 하고 경영 비자로 바꿔서 경영관리 비자라고 하는데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3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이랑 일본인 상주하는 지명을 2명 이상 둬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본 조달을 받을 때 제가 간과했던 점이 일반적인 주식으로 자본 조달을 하게 되면 자본금으로 납입이 돼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이키스라는 세이프랑 비슷한 조건을 받았는데 이게 자본금으로 납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 2명을 어떻게든 고용을 하거나 서류를 어떻게든 완성을 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회사를 못 만들고 회사를 못 만들면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그때 이제 그냥 좀 길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뭘 했냐면 그냥 무작정 정부 계열 사람들한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분들한테 찾아가고 언쟁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해석해서 많이 가져갔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안 된다고 많이 거절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교수님이 좀 은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정부 기관과도 연이 있어서 정부 기관에 추천서를 다 써주셨어요.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한국 교육부한테도 얘기해서 공문을 좀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일본의 문부수 과학성에 넣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비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스타트업 비자라는 게 뭐 그냥 말만 있지 실질적이 나온 사례가 없던 시기에 그거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현장이라는 한국의 도지사 같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랑 면담할 기회를 얻게 돼서 저희 사조라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일본에 뼈를 묻을 각오로 왔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어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스타트업 비자의 스타트업 1호로서 선정이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자금 조달을 해서 창업한 사례를 만드니까 그게 또 하나의 또 붐이 돼서 그 이후로 유학생 창업이 엄청 늘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변화인데 스타트 라인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새로운 당연함이란 말. 기존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게 당연하게 바뀌는 거고 그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뭔가 더 큰 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서 한국인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그런 더 큰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과제가 있고 이게 뭔가 나사가 땅에 박혀 있듯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나사 여기 있으니까 이거 원래 여기 박혀 있는 거야. 이건 못 빼. 그렇게 하고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프로덕트를 만드는 걸로 해결할 수도 있고 창업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풀리지 못하는 나사를 풀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구도 업계에 계신 분한테 상담을 드리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었어. 원래 그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 회사 운영 절대 못해. 또 일본에서 커머스 잘 안 된다. 일본이 DX가 늦은 시장이야. 거기서 커머스 사업 안 돼. 작아. 투자 못 받아. 이미 끝난 시장 아니야? 저는 그건 다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이 오히려 저는 에이전틱 커머스로 바뀌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했고 기존의 장벽들을 AI가 다 해결해주고 에이전틱하게 해결하기 너무 좋은 분야가 크로스보더 커머스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직구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엄청 공감할 것 같은데 물건을 사서 결제를 1차적으로 해서 물건을 배대지로 보내고 배대지로 물건이 가면 거기서 사이즈를 체크하거든요. 이 사이즈랑 무게를 베이스로 해서 배송비를 유저들한테 줘요. 해외 발송에 있어서 배송비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얼마 나올지 모르고 구매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도착하면 또 관세가 나중에 후불로도 도착해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얼마를 걸려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불하면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청구되는 대로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관해서 폐기된다.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그런 고생들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런 문제들을 좀 AI가 사전에 예측하게 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좀 AI가 작성할 수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커머스 사이트들의 URL을 넣거나 뭐 검색을 하면 AI가 정보를 다 불러일으켜주고 사전에 관세랑 배송비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줍니다.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런티가 저희가 붙여주게 돼요. 모든 가격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가격만 내면 살 수가 있는 거의 일반적인 커머스에서 사듯이 아주 편안하게 직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통관 자체는 거의 99% 이상 통과를 하고 있고요. 배송료라든지 정확도가 한 93% 이상 나와서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그런 고정관념을 듣지 않는 것. 예를 들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제를 AI라는 새로운 전동 툴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나사들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는 거를 훈련을 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고 그걸 좀 깊이 이해하는 거. 그거를 사회에 숨어있는 과제들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이 큰 상장을 한 경우가 많아요. 타이미도 1조 이상의 상장을 했고 유토리라는 패션 회사도 수천억 이상의 상장을 했고 둘 다 이제 20대 중반에 이른 업적이거든요. 그런 좋은 엑짓이 나오고 그분들이 또 학생 창업에 엄청 투자하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학생 창업에 투자하는 양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예를 들어 학생 창업 투자라고 하면 한정대 학력, 소위 말하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아니면 투자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양 자체도 압도적으로 적고 나오는 사례들이 대부분 그렇게 크지 않은 수백억 정도의 M&A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기대치의 차이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거 보는 눈 자체도 너무 다르다. 제가 사실 한국 창업시장을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어항에 있을 때 어항의 크기 자체가 잉어가 클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정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이라는 어항이 대부분 진짜 정말 작고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항은 작은데 잉어는 한 100마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잉어들끼리 서로 먹고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인 거죠.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자금 조달도 받지 못했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직구 사업한다는데 투자를 하겠어요. 해외로 가보면 생각보다 물은 넓고 잉어는 더 적은 블루오션이 환경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잉어가 더 크게 클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밥 주는 VC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내 잉어는 이만큼 커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큰 꿈을 가진 젊은 창업자야말로 해외로 나가고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개척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예 서부시대에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이 해외에서 많이 개척해냈어요. 길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저희가 더 탄탄대로 만드는 작업들 우리 같은 후배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